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수시에서도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다름을 인정하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첫 소식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기념식은 여수시장과 의장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수시 재가장애인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자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됩니다. 31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을 단지 의학적인 판단으로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어 장애인 당사자에게 낙인감을 주었으며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 7월달 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맞춤형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장애인들이 6급이라도 맞춤형 서비스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협조해 주시고 한 국민으로서 대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지난 1981년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같은 해 우리나라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함께 일주일간을 장애인을 위한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청년 취업도 어렵다고 하지만 여성들의 취업은 요즘 더 넘기 힘든 벽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겐 어려움이 더 많은데요. 순천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 권혜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17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체 210여 곳이 참여해 전남 동부 지역 구직 희망 여성에게 일자리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여성에게 필요한 직업 심리 검사와 이력서와 이미지 상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아이템 소개와 점검할 수 있는 창업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으며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박람회를 하게 된 취지는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기가 어떠한 상태이며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더 행복한 내일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조금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나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더 행복할지 나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일하려는 사람을 채용하는 업체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면접을 보고, 아니면 내가 창업으로 혹시 할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박람회장을 꾸며봤습니다. 올해 마련하는 박람회는 평등을 일상으로를 주제로 한 성평등에 관련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여성의 전 생애 커리어 지도 작성을 돕는 박람회로 특화시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어 사회에 참여하며 꿈꾸는 여성들이 더욱더 당당한 도전을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취업이라는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밤낮 없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 나눠주는 곳이 있는데요. 여수시가 지친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여수시와 GS칼텍스가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시립 쌍봉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여수시장과 GS칼텍스를 비롯해 취업 준비생 지원 대상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장은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복지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밥상은 시립 도서관을 이용하는 생활이 어려운 취업 준비생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제 그 당시 공부했을 때 좀 미래도 답답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을 때인데 이제 이 따뜻한 밥상 사업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업이 분명히 이제 취준생이나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뭐 청년층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열심히 하면은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가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행한 소통과 공감 행정의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밥 먹을 시간도 쪼개 책과 씨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정성 들여 밥을 짓고 활기를 불어넣는 여수시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지난 15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개소 1년 만에 회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1,900여 종의 다양한 장난감을 보유하고 철저한 소독을 통한 장난감 관리와 친절한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난감 도서관은 맘스 공방, 요리 체험 등 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 체험실, 시간제 보육실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범죄안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시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범죄안전 도시환경 조성 협업체계 구축, 범죄 발생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심안전시설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뉴딜 사업구역 중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순천역 일대 등의 터미널 안전마을 지킴이, 순천역 여행자 안심거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정리해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 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과 발암물질 불법 배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지난 17일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응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을 속에서 배출한 여수 산단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다 적발된 기업은 여수 산단 내에 업체 6곳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 기업은 측정 대응업체와 공모 측정치를 조작해오다 적발된 것입니다. 네, 이 같은 조작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수시 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시민을 기만하는 사업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여수 지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 의회를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요. 관련 기자회견도 갖고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사실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실태 파악과 배출업체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모두 1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8,843건은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로 측정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4,253건은 실제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현재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이들 4군데 측정 대행업체와 6군데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특정 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와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렉스 등 4군데입니다. 또 업체는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을 비롯해 하나케미칼 여수 1, 2, 3공장, SNNC, 대한시멘트 광양 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 아스콘 등 6군데입니다. 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강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기관인 여수시는 22일부터 여수 국가산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특별점검에 나섰다는데요. 네,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이용주 국회의원은 이번 조작 사건에 대해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여수시민도 대시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향후 대기 오염, 불법 배출, 기업 등에 대한 진상 파악과 수사가 미진한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다루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순환형 천사섬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천사섬 시티투어 버스는 목포역에서 주 3일 하루 1회 운영되며 관광객들을 위해 문화관광 해설사도 함께 동승해 신안섬 관광복지를 알차게 채워줄 계획입니다. 곡성군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울산광역시 3개 구청을 방문해 친환경 쌀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전부터 곡성군의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00톤 이상의 쌀이 공급될 예정으로 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질 좋은 쌀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1일 과학의 날을 기념해 곡성 섬진강 천문대에서 과학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관광복지 향상을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날 천문대를 방문한 관람객은 VR 안경을 만들어 천체를 탐험하는 가상현실로의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인근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 등을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동복지와 여성복지를 위한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광양시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13개 단체들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방송인과 기업인 자녀 등 공인들의 마약 복용이 늘고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이 어선 속으로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선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그 마약을 운반해 판매한 마약류 사범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을 권혜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여수시 돌산읍 안갤러리에서 이율배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마법사로 불리는 이율배 작가는 여수 미협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남도 여수시와 바다, 그리고 물고기를 소재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안갤러리의 개관 전시전으로 기획됐으며 이율배 작가가 꼽은 그의 대표작들이 전시됩니다. 그림 공부를 마치고 내가 내 정체성을 갖는 그런 작품이 뭘까 이렇게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마음속에 가장 남아있는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면 가장 오래 간다. 그래서 약간 화려한, 그래서 옛날에 또 기억, 추억 이런 것들 되살려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려한 다도회를 조망할 수 있는 안갤러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자신의 삶과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려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명한 작가님들의 작품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관광객들도 여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갤러리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 전시한다고 왔는데 그림 그리는 장소도 좋고, 우선 이 갤러리 안 여기가 바다 딱 붙어 있어서 바다 전경과 그림이 잘 어울려서 앞으로 여수의 명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여수시 안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율배 작가의 초대전은 따뜻한 봄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이상으로 전남방송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